오늘은 또 부동산 세금 전문가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또 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좀 있으면 벌써 7월이 도래했잖아요. 맞습니다. 7월 말 안에는 뭔가 또 나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뭐 최근에도 이런저런 정책들이 지금 변화가 있긴 한데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들 아직 안 나오는 것도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보류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취득세부터 좀 여쭤볼게요. 가시죠. 취득세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딱 머물러 있는지랑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죠.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사실 22년 이제 12월 21일 날 이제 이게 경제정책 방향 나오면서 행안부의 보도 자료가 사실 나왔었죠. 네. 그래서 지금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매매취득세랑 증여취득세를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절반에 가깝게 깎아주겠다라고 한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뭐 현행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부터 8%, 3주택자부터는 12%. 취득세 사실 너무 높죠. 네.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8%, 뭐 4주택자부터 12%인데, 근데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은 그겁니다. 2주택자까지는 우선은 중과세율을 도입하지 말자. 매매든 증여취득세든. 그래서 2주택자까지는 이제 8%였는데 일반적인 세율인 매매는 1%에서 3%. 네. 그리고 3주택부터 뭐 12%, 그 다음에 이제 비조정은 3주택부터 8%. 네. 근데 이걸 전부 다 절반씩 줄어든 6%나 4%로 해주겠다는데, 네. 그때 보도자료는 사실 2월 달에 국회 통과되면 그때 이제 이게 적용될 것이고, 소급 적용 당연히 해주겠다. 12월 21일부터. 네. 근데 지금 그게 흘러서 벌써 이제 여름이 돼버렸죠. 이제 겨울에 나왔었던 입법이.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이게 통과가 진짜 그러면 될 것이냐. 왜냐면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중과세율에 취득세 내신 분들이 이제 점점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한 1월, 2월 때쯤까지만 하더라도 통과되겠지 한 말이 있으니까 한데, 네. 이게 점점 아무 말 없이 이제 4월, 5월 넘어가니까 이제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통과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통과 시기가 언제 네. 봐야 될까요? 정말 좀 우려스럽긴 한데, 정말 늦춰지면 이게 24년에 통과될 것 같아요. 24년 초요? 네. 정말 늦춰진다고 합니다. 어, 근데 더 늦춰지는 방향도 있죠. 왜냐면 이게 입법이 만약에 안 돼버리면. 근데 정부 측에서는 그러면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야,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또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법은 통과됐는데, 네. 과연 22년 그럼 12월 21일 이후에 매매랑 증여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이제 소급. 소급해서 이제 취득세 완화된 걸로 하니까 이미 냈던 분들은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소급 적용이 될 것이냐인데, 이것도 만약에 안 되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제가 속된 말로 신문고가 찢어질 것 같다고. 네, 왜냐면 이걸 냈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네. 이게 저도 이제 많이 말씀 안 드렸는데, 저도 이 대상자에 사실 해당하거든요. 저도 지금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돼야 제가 취득세를 돌려받기 때문에 저 상당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사실 개인의 문제는 아니죠. 맞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엮여져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원안대로 정말 냈던 대로 2주택가는 일반적인 세율로 바뀌고 3주택부터는 12%가 6%, 8%가 4%로 정말 절반씩 뚝뚝 떨어질 것이냐.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제 생각에. 이것도 쟁점이네. 예, 왜냐면 야당 측에서 사실 그걸 반대했었거든요, 이미 12월 1월 때. 네. 그래서 조정안 낸 게 뭐 8%로 해야 된다, 10%로 해야 된다, 이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데, 근데 이제 세금은 항상 부동산 정책에서 좀 같이 따라가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저 세금은 좀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물론 여나 야 이런 편이 아니라, 이 24년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네.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투표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얻기 위해서는 중위 투표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만하게 좀 통과가 그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오히려 이제 여기 나아가서 뭐 생애 취득 주택을 하면 200만 원 감면해 주는데, 그런 감면도 지금 미분양이 좀 넘쳐난다면 좀 더 확대도 해주고 더 많은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상황이 좀 웃긴 것 같긴 하네요. 해줄 거면 해주고 안 할 거면 안 해주고 애초에 발표를 안 했으면 될 문제고 맞아요.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지금 되게 헷갈려하지 않나 싶긴 해요. 그리고 좀 맞습니다. 앞으로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더 등기를 안 치려고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 차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세수 펑크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재산제세라 그래서 부동산 증권 관련된 세제가 4월까지 네, 작년에 비해서 8조 8천억 원 덜 거쳤습니다. 근데 네. 비율로만 했을 때 한 30%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겁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누가 이제 다주택자가 이게 그 많은 취득세를 내면서 누가 굳이 사겠느냐 이 생각이 네. 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물론 지금 이제 약간 다시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거래 네. 자체가 굳어버렸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실수요자의 그 많은 물량의 거래가 굳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취득세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2024년까지 갈 수 있다. 안 그리고- 되는 게 최악이고 최악이고 되면 24년에 되는 건데 그리고 그때도 원안대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조정안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맞습니다. 지금 되게 불확실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7월 말에 나오는 거는 세제 개편안이 국세기는 합니다. 네. 지방세는 좀 시점을 두고 나오는 편인데 네. 취득세는 지방세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또 유사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7월 하면 뭐가 세제 개편 나온다고 하는 게 국세네요. 맞습니다. 네, 국세가 메인으로 우선 나오죠. 그러면 종부세는 어떨까요? 종부세도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전날에 바로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관심 쏠리는 게 이제 세율에 대한 변동이 생길 것이냐. 왜냐하면 작년에 세율을 결국은 중과세를 완전 못 없애고 그나마 조정돼서 통과된 게 이거거든요. 네. 취득세는 조정도 안 된 거고. 네. 이건 조정이 돼서 지금 3주택자의 공시가액 12억 원 이상자만 이제 투트랙으로 중과세를 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번 개편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나오는데 통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제 여야의 어떤 다툼이 있을 것인가. 그건 좀 별외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거대 야당이 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조정안으로 이러게 됐는데 그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명 인터뷰 때 그 말 했거든요. 중과세 폐지를 못해서 네. 좀 아쉽다. 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 기조도 그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그 모든 가격으로 좀 회귀를 하겠다. 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도 많이 낮췄고 기본 네. 공제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원래 두 번째로 제시된 게 이제 걱정됐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의 60%에서 일반적인 다시 보통으로 돌아가는 뭐 80%로 올리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뭐 공정시장 가액을 그대로 뭐 가겠다 이런 내용이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조금 보였는데 지금 다시 말하는 바로는 그래도 이거를 이제 안 하는 방향으로서는 잡겠다라고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 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모를 일입니다. 이러다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폐지될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네요. 예?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네요. 종부세 자체가 폐지되는 네. 거예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때 재산세랑 종부세랑 하나로 합치자. 네. 그리고 종부세 폐지하자라는 네. 게 있었는데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무조건 연구 용역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네. 상속세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지금 시작을 하긴 했었어요. 네.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올해 세제 개편안 때 뚝 하고 나오는 네.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종부세는 뭐 일단은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제 작년에 기본적인 공제들이 많이 늘어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올해 많이 빠졌고 그렇죠. 평균적으로 전국이 18% 빠졌고 그 두 가지만 효과를 대입을 해도 종부세 내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엄청나게 빠집니다. 사실은 예, 거의 몇십만 명이 빠지시기 때문에 네. 거의 예전에 이제 종부세 때문에 뭐 내가 이런 세금을 태어나서 내보내 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다시 안 내게 되는 상황에 제가 네. 봤을 때 도래할 것 같고요. 내더라도 그 부담이 네.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아직까지는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세율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양도세는 어떨까요?
양도세는 중과세율은 과거 역사 따져보면 사실은 네. 한시적 중과유예는 계속 좀 연장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아, 또 부동산 가격이 살짝 오른다라고 하니까 이제 네. 그거를 쉽사리 뭐 폐지를 하지는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도 한시적 중과유예가 그래도 한 4년 가다가 폐지를 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도 한 1, 2년 더 한시적 유예로 뭐 24년 5월 9일까지 지금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연장될 것 같고 개인적인 바람은 사실은 중과세는 아예 폐지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썼으면 좋겠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모르죠. 시장의 특수 지역에서 다시 붐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특수 지역을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는 사실은 예측을 다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지금 바라는 바는 이제 그겁니다. 단기 양도소득세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아, 뭐 1년, 2년 이런 거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3 경제정책 방향 때 이미 이제 논의가 된 바죠. 네.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이면 사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77%. 예. 그러니까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나면 간단히 계산하면 7,700만 원이 그렇죠. 예, 세금이기 때문에 뭐 이거 사실 못 냅니다. 예. 네, 네, 네. 네. 그렇죠. 지금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이런 게 거의 완화되긴 했지만 사실상 두 가지가 아직까지 또 묶여 있지 않습니까? 확정이 안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풀린 것에 대해서 그 분양권 실거주 2년 해야 되는 거 아직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 필요 없고 세금 때문에 예. 그래서 가끔 사실은 이 실무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어떤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중개사님이 정해진 중개사님 거 대부분 뭐 10명 내외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그 프리미엄이 3억인데 네. 그걸 5천만 원만 뭐 신고를 한다거나 아. 이런 식으로 그 단지 전체를 조율을 해버린다거나 그러신다고는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두려운 건 뭐냐면 저는 이게 추후에 미래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 세무조사를 경험한 바가 많기 때문에 그냥 매수자분은 그러면은 추후에 팔 때 2억 5천만 원에 대한 취득가액을 결국 못 쓰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도소득세가 뭐 1억 원이 세이빙이 된다 그러면 실거래법 위배고 자시고 떠나서 자기는 미래에 아, 난 원래 돈 더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매도자는 다시 세금을 다 추징받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 블랙마켓이 생겨버리는 건데 네. 이걸 조장 안 하려면 사실 좀 미리미리 세제 개편안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1년 미만 77%, 1년 이상이면 66%. 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주택하고 입주권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이면 이제 일반 세율 적용은 되는데 분양권도 2년 이상 가더라도 무조건 66%니까. 네. 이거를 안에서 말했던 건 그거지 않습니까? 1년 미만이면 이제 45%니까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뭐 49.5%. 그다음에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로 좀 가자. 하다못해 1년 이상이 돼서 기본세율만 가더라도 거래 활성화가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이거는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사실. 아. 근데 그게 언제쯤 뭐가 이렇게 확정이 될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7월 말에 세제 개편에 저는 들어올 것 같아요. 아, 얘는 예, 개인적으로 이거 들어오고 사실은 3주택 중과세는 모르겠는데 2주택 중과세도 저는 없앨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의 모든 기조는 2주택자까지는 해도 중과세를 허용. 안 보자라는 게 좀 있으니까. 왜냐하면 취득도 2주택자는 중과세 다 빼자. 네. 보유는 이미 뺐지 않습니까? 3주택자만 그 다음에 기준시가 10억 넘어갔을 때 중과세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도소득세도 그럼 2주택자까지는 좀 봐주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걸 통해서 노리는 건 제가 봤을 땐 또 그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 거래 활성화. 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의 확보. 그것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야, 그러면은 양도세는 국세라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국세입니다. 그래서 7월 말 안에는 뭔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사실 양도세 관련된 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중과 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예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싣고 있네요. 유예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언제든지 할 수는 있으니까. 아, 네. 근데 법을 바꾸려면 결국은 이제 입법기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아직은 거대 네, 야당이기 네. 때문에 네. 양도세에서 사실은 쟁점은 분양권인 것 같기는 해요. 요즘은 분양권인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그때 해주겠다고 얘기한 게 분양권 같은 경우는 단기 매도했을 때 1년 이상만 보유하고 매도하면 일반과세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상반기 때 경제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지금 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이거를 너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제가 봤을 때 7월 말에 무조건 반영은 될 것 같은데, 근데 반영이 되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게 통과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아니니까, 개정 아니니까 예시일 뿐이고 결국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12월하고 1월에 그래서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변형돼서 통과가 되는지. 원한대로 통과를 되면 아주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이제 야수 심장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7월 달에도 사실은 확정이 절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야, 근데 또 여야가 내년 선거를 생각해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정세가 펼쳐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죠. 네, 이거를 또 가지고 또 배팅하는 분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분양권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가격을 최대한 좀 저렇게 깎아달라고 얘기해서 배팅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다 확정되면 해야지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런 개정안이 나오는 순간 시장의 가격은 변동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 아,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개정안에는 이게 올라갈 것 같다. 근데 통과는 진짜 모르겠다. 야, 근데 우리가 세금 가지고 배팅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당연히 전문가한테 확인받고 1이냐 0이냐 받은 다음에 거기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거기다 세율이 단일 세율로 너무 높기 때문에 네. 77%가 일반 세율인 6%부터 적용되는 걸로 바뀐다라고 하면 너무 차이 크잖아요. 예, 그게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실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양도세하고 또 거래로 이어지고 또 결국은 분양권에 대한 거래에 있어서 그 결과가 미분양일 텐데 지금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아직도 조금 심각하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위한 대책들이 좀 같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이것도 뭐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도 08년도부터 15년도까지 계속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가 있었죠. 뭐 네. 아실 분들 다 아실 거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인데, 그 네. 13년 뭐 4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뭐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아니면 1세대 1주택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하면 5년 동안에 양도소득세 감면 뭐 네. 해주겠다. 그리고 주택수에서도 빼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도장 찍힌 주택을 100채를 갖고 있으면 네. 제 주택 팔 때는 어차피 하나의 주택을 팔 때는 주택수에서 빼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네. 뭐 이런 혜택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제도가 저는 사실은 이번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의 미분양이 특히 뭐 대구 같은 지역은 좀 뭐 지금 최근에 좀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네. 좀 심각하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정세를 좀 보면은 와, 이게 근데 나올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저는 나올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즘 살짝 바뀐 게 뭐냐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살짝씩 살아나는 약간 부동산 경기의 느낌이 좀 있어서,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이게 드라이빙 된 건지 아니면 시장이 정말 살아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하락세가 좀 멈췄다는 느낌이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희룡 장관께서 느끼기에는 그거죠. 미분양 주택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미분양이 있는 게 아니라 도심의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 안 팔릴 때 지어놓고 미분양이다 라는 것과, 결국 정책이란 거는 같이 시장 참여자가 같이 드라이빙을 해야 효과가 클 건데, 건설사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같이 가격을 좀 조율을 해준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지원금이나 좀 주고 마는 상황이면 이거 정책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크겠느냐, 그래서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제스처로 가서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세수 펑크랑 연결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수 펑크에 대한 이슈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23년에 지금 올 4월까지만 이미 계산을 해봐도 세수 펑크가 거의 뭐 지금 40조에 육박하거든요. 지금 뉴스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기재부나 국가 차원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결국은 국가가 계속 성장하길 바라면서 예산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뭐 네. 행정병이라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사실 세수는 공동주택 가격도 거의 18%나 낮춰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법인세가 정말 덜 거쳤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15조 이상 덜 거쳤거든요. 30% 이상.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은 똑같이 거의 잡아놨는데 세수는 확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 빈 허점들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메꿀 것이냐 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결국 중과세들은 일반 세율로 돌릴 것 같습니다. 일반 세율로 돌려서 그냥 거래 활성화는 시키지만 일반 세율에서 더 세금이 낮아지는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제도 같은 것들은 조금 축소하지 않을까 아직은. 네, 그런 측면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이 지금 한 템포 나오더라도 만약 나오더라도 아주 야간 게 나오거나 파격적인 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아예 안 나오거나 네.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이거 제도 나왔을 때 2008년도에는 아주 사실은 효과가 낮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100% 감면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당시에도 중과세율이 있었는데 그냥 일반 세율 적용해주겠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100% 감면해주자 뭐 60% 감면해주자 그런 걸로 차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시장이 오히려 더 싸늘하게 식어 있거나 아무 반응이 없으면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것도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더 없어질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죠. 예, 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희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좀 다양한 세법 개정안들 좀 살펴봤는데 결국은 실행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되는 것도 중요하고 발표됐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몇 개는 제가 봤을 땐 여야가 결국은 다툴 것이냐 아니면 총선이 있으니까 휴전하자. 좀 가능성이 보이는 거랑 조금 아리까리하고 좀 어려워 보이는 걸 좀 나눈다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제가 말했던 거는 지금 사실 미분양에 대한 세액 감면 빼고는 다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나오기는 개인적인 나올 확률이 생각으로. 있다. 오히려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게 이 이상으로 다른,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도 좀 나와서 네. 말 그대로 약간 시장 활성화를 꾀하지 않을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왜 그러냐면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중과세라는 게 너무 꽉 막혀서 예산 자체를 너무 막아두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좀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주거장창 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동안에 양적 완화한 거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다시 돈을 좀 찍어낸다라는 건 조금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거래 활성화, 일반적인 거래의 활성화를 좀 꾀해서 그냥 시장 자체가 좀 풍성해지고 거기서 세금이 좀 원활하게 좀 거치는 방향을 조금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